네 번째 시간이죠.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수가 40N의 일정한 힘을 수평면과 60도의 방향으로 물체에 계속 작용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10m 이동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철수가 한 일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물리학 원의 내용을 넘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힘이 대각선으로 작용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힘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곱할 수 있습니다.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이 수직인 방향의 이 힘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얘기했을 때 한 일의 양은 힘과 이동 거리,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각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작용하면은 이 이동한 방향, 수평 방향의 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대각선 방향의 힘을 수평 방향하고 이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1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힘이 대각선으로 40N 작용할 때 요 각도가 60도면요. 여기 지금 수평 방향의 힘은 40 코사인 60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20N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0 곱하기 10 해가지고 답은 200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물리학 2에서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10m 이동하였다. 10m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10N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10m를 이동시켰어요. 10N의 힘이 작용해 10m 이동시켰는데 그러면 한 일, 이 힘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0m 곱하기 10N 곱하기 10m 해가지고 100줄의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 100줄의 일을 한 게 물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고 하니까 힘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에 수평 방향의 힘이 한 일은 100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평 방향이 힘의 한 일, 10N, 10m. 그래서 100줄. 맞죠? 그렇죠? 이 100줄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 100% 전환됐기 때문에 10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50이 아니고 100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m 이동한 지점에서 속력은 10m/s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 100줄이 운동 에너지잖아요. 2분의 1 질량 2, 그 다음에 속도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을 하면은 속력은 10이다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힘하고 이동 거리 사이의 그래프인데 뭔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면적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면적은 제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x 이동 거리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의 양을 구하면 이 색칠한 면적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다리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0 더하기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은 30줄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 연습 보겠습니다. x는 1m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m 위치에 있을 때 힘을 얼마만큼 줬냐면 10N을 줬어요. 10N을 줬는데 지금 물체의 질량이 2kg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5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1초까지 속력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은 어쨌든 간에 계속 플러스예요. 그렇죠? 힘은 계속 플러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가속도가 플러스고요. 가속도랑 운동 방향이랑 계속해서 같았기 때문에 속력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거지 속력 자체가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0에서 2m까지 R자임이 한 일은 30N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억도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수평면상의 점 A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 M이 물체 등가속도 운동하여 L만큼 이동한 뒤에 B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냐? 누군가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수평면, 바닥하고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했고 이 마찰력 때문에 요렇게 속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R자 힘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력 이것 때문에 R자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 R자 힘이죠. 그렇죠? R자 힘하고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냐? 물론 이제 R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R자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자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즉 그러니까 여기 마찰력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이 됐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R자임이 한 일은 요만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R자임의 크기는 요거다라고 요거를 그냥 풀면 돼요. R자 힘 요거를 마찰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로 나누게 되면은 2L분의 mv 제곱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Q를 지나 점 R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 사이의 높이차는 h고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이다. 그래서 높이차, 즉 Q에서 R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그죠? 보존되는데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제 사실을 알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요한 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겠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고요. 그죠? Q에서 R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거고 여기서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줄어든 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 비교해서 P에서 Q까지가 3배라고 했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 얘가 2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3배니까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요만큼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요 높이도 3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다는 거는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3배 차이 난다는 거는 높이가 3배 차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h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체 작용 탄성력을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근데 탄성력은 네, 마이너스 kx로 쓸 수 있으면 이 탄성력에서 이 마이너스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게 이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늘어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때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네요. 여기 보면은 힘하고 이동거리,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게 용수철 상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k인데 이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k 값은 그냥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은 답은 2번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레일 위에 점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레일을 따라 운동하였다. 직선 구간 AB에서 물체 이동 거리는 각각 2D, 3D이고 네. 2D, 3D 여기 2D, 3D이고 B는 수평면과 나란하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각각 TA, TB일 때 네. TA, TB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 제가 말하는 해설을 듣기 전에 한번 정지하셨다가 안 푸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일단 정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는 극초반에 상관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랑 상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 오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높이가 같아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도 같아요. 즉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는 속도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V라고 치면은 요 지점에서 속도가 V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는 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여기 정지거든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여기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렇죠? 여기 직선 구간 A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를 구해 보면은 평균 속도는 2분의 V잖아요. 그렇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B 구간에서는 네, 평균 속도가 V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으로 물어봤으니까 걸린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해가지고 속도분의 거리 여기 2D 여기 3D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셨다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해 상태에서 물체를 연직 아래로 L만큼 내린 후 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수철이 나오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포텐셜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건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도 있지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음을 일단 생각을 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에 가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 처리 얘를 잡아당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중력의 크기는 mg, 그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는 일단은 뭐 빼고 크기만 따지면요. 늘어난 길이가 L이기 때문에 KL 이렇게 해서 mg는 KL이라는 식을 일단 한 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제 그거죠. 그렇죠? 네, 요 상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물체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탄이 중력이랑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때 상황을 제가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요때는 지금 늘어난 길이가 2L이거든요. 2L. 네, 2L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2L의 제곱. 그래서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0이라고 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손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아직 운동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 속력의 최대값은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 지점을요. 네, 중간 지점을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간 높이를 x라고 제가 이제 임의대로 두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 높이를 x라고 두면요.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은 늘어난 길이는 2L 빼기 x가 돼요. 늘어난 길이 2L 빼기 x. 그러면은 얘가 요 중간에 물체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물체가 있다. 그럼 늘어난 길이는 2L 빼기 x입니다. 네, 올라간 높이는 x예요. 그러면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 mgx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요만큼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요 식을 여기서부터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 식을 정리를 하면요. 2분의 1 k 4L의 제곱이고요. mg x고요. 플러스 2분의 1. 예, 요거 풀면은 k의 4L 제곱 마이너스 4LX 플러스 X 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M V 제곱이다.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여기 위에다가 조금 이제 정리해 가지고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 가지고 적으시면요. 여기 2분의 1 K 4L 제곱이랑 요거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0은 mgx 마이너스 4lx에다 2분의 1k를 곱하면은 2klx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mg는 kx라는 이제 식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은 mg 대신에 kl이 아니고 kl이죠. 그렇죠? 네, kl mg 대신에 kl을 넣게 되면은 klx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kl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2분의 1만 놔두고 얘네들을 왼쪽으로 넘길게요. 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이면은 속도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속력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최대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해 가지고 이제 답을 적으면 되는데요.
그럼 요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조금 수학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요.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lx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l제곱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플러스 2분의 1kl제곱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면은 요게 이제 최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l 제곱이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의 최대값은 2분의 1 kl 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v의 값을 구해주면은 답은 2번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식을 보시고 조금 솔직히 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울게요. 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10초 정도 앞으로 10초 정도 앞으로 가시면은 아마 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용수철을 여기까지 늘렸는데 용수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즉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눕혀서 생각해 보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이 물체를 여기까지 늘려 가지고 그렇죠? L만큼 늘려 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탁 손을 놓으면은 이쪽에 이 L을 이 중심, 그러니까 이 보통 평형 지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용수철 길이를 중심으로 플러스 L, 마이너스 L만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용수철 같은 경우에 이 손을 여기까지 잡아 당겨 가지고 얘를 탁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요 길이가 이제 얼마인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최저점일 때가 여기고 최고점일 때가 여기면은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최대로 늘어나 있고 여기서는 최대로 압축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러니까 보통 평형 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평형 지점에서 그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르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 지점이 어디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냥 그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은 요 지점이 이제 평형 지점이거든요. 아니면은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 요, 아니면은 여기에서의 아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2L의 제곱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2KL 제곱이잖아요. 근데 2KL 제곱은 EMGL이에요. EMGL. 즉 EMGL이라는 거는 mg2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물체는요. 2L만큼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2L까지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속력이 빠른 곳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중심 부분. 그래서 용수철이 L만큼 늘어났을 때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에다가 플러스 mgl 여기다가 2분의 1 mv 제곱, 이게 2분의 1 k 2l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풀어도 2번이 나오게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조금 이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속력이 최대값에 가시려면은 이 평형점, 얘가 처음에 멈춰 있는 요 지점에서 이제 속력이 최대값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제가 처음에 했었던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 끝에 공을 매달고 용수철의 평형 위치 점 O로부터 점 A까지 잡아당겨 공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원래 길이는 이만큼이란 얘기죠. 그렇죠? 원래 길이는 요만큼인데 요만큼 잡아당겼다. 그래서 아까 8번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운 거고 9번은 쉽죠. 그렇죠? 공을 가만히 놓은 후에 공이 A에서 처음으로 O까지 도달하는 순간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기억 볼게요. 공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공의 이게 A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왼쪽이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왼쪽이고 아직까지는 용수철이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성력도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고요.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봐도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같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봐도 처음에 얘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빨라진다는 거는 가속도가 플러스, 즉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다는 거는 알짜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A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당연히 최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의 V의 속력으로 도달한 후 수평한 마찰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정지하였다.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마찰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L이고 점 P는 마찰 구간의 시작점에서 2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 물체 속력은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었는데 마찰력 모르겠지만 F라고 둘게요.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에 의해서 FL만큼의 이제 E를 받았더니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즉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방해한 거고요. 요만큼의 E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방해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 돼버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요거 네.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의 크기랑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렇죠?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에는요. 2분의 L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그 2를요 2분의 1 mv 제곱의 절반만큼 받았어요. 즉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의 절반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VP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처음에 네.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분의 FL 즉 그러니까 4분의 1 mv 제곱만큼 줄어들었는데 이때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네, 답 5번이라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1m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는 높이에 따른 물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냐? 1m 위치.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0이죠. 높이가 0일 때 당연히 바닥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게 20이래요. 20줄.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1m 위에 있을 때. 당연히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0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20이겠죠. 그렇죠? 그게 mgh 아닙니까? m은 몰라요. 제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높이 1이에요. 그러니까 m은 2kg.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정지 상태의 물체를 가만히 놓아 높이가 h만큼 감소한 지점 지날 때 속력이 v인 것에 나타나는 것이다. v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얼마큼 감소했어? mgh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네, 요만큼 증가할 거니까 V는 루트 2GH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은 위에 이제 적었죠.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인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을 미끄러져 수평면으로 내려와 벽에 고정된 용수철 EH만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 중간에서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물론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바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인데 X가 2H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쓸 수 2K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용수철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요 V를 구하시면은 MHG, MGH, 루트 2, MGH가 루트 2GH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루트 2GH 나오죠. 용수철 상수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MGH하고 요거하고 같아서 요걸 이용해서 K를 구하시면 되고 K는 2H 제곱에 MGH니까 2H분의 MG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디귿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최대값은 물어봐요. 탄성력은 네.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2H만큼 늘어났잖아요. 최대로 그죠? 근데 또 용수철 상수가 위에 적혀있지 그치? 2H분의 mg니까 답은 mg이다. 이렇게 네. 5번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인 A 지점을 4m/s의 속력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여기, 그죠? 2m 이제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같아도 되겠죠. 그렇죠? 같거나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mgh 여기다 쓸게요.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10 곱하기 1m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4, 16 그래서 계산하면은 18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서 1 곱하기 10 곱하기 2 1 곱하기 10 곱하기 2 해가지고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해가지고 20 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즉 정확한 높이는 1.8m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3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AB의 높이차가 H가 되도록 실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고 있다. 그림은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후 A와 B의 높이차가 3H가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A의 속력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A를 조금씩 움직여 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양상을 한번 지켜봐야 돼요. A를 H만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B는 H만큼 내려가겠죠. 그렇죠? 높이 차가 H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H만큼 위로 올릴게요. 이게 도르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A가 올라가면 B는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A는 2H만큼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또 H니까 처음으로부터 2H 높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또
h만큼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b는 이제 마찬가지로 2h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둘 사이의 거리차는 3h가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솔직히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 연습을 통해서 아니 직접 방금처럼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EH만큼 올라가야지 B도 EH만큼 내려와서 둘 사이의 거리가 3H가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여줄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B는 내려왔고 A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 B는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둘의 운동 에너지는 둘 다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가 빨라진다는 표현이 이상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죠? 즉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요. A하고 B 둘 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입니다. 요 식을 가지고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B는 EH만큼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감소했냐면은 3mg EH만큼 즉 6mgH만큼 감소했어요. 요게 A의 포텐셜 에너지는 EH만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mgEH 즉 E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AB 얘네들은 한 덩어리잖아요. 4m V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를 계산을 하면은 네,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2번이다라고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번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이 도료래가 A가 2H만큼 올라가고 B가 2H만큼 내려와야지 3H만큼 차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 방정식을 제가 이제 세워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지우고요. 네. 자, B에 작용하는 중력 3mg. B에 작용하는 중력이 3mg고요.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이 mg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 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mg 빼기 mg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4m이니까 계산하면은 가속도는 2분의 1g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얘네들이 지금 2h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그러니까 2as는 v제곱 요거를 쓸 거거든요. v제곱 빼기 v0제곱 2 곱하기 a 곱하기 s s는 2h죠. 그렇죠? 요거는 v제곱 빼기 v0는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똑같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림 가는 높이 h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아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모습을 나는 질량이 2m인 물체 b를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2p인 연직 위방향으로 던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운동량하고 질량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속도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임의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A하고 B의 그 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인지만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여기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V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B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2P예요. 근데 질량이 2M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보니까 네, A의 속도하고 동일한 속도로 위로 쏘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이제 정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제 정지하냐라고 해서 최고점 높이는 이제 봤더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질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죠? 질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V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나 이 친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V의 속도로 되는 거나 여기서 V의 속도로 쏘아 올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정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속도가 V이기 때문에 질량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정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한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출발할 때를 보시면요. 질량이 EM이고요. 이분의 운동 에너지는 EM 곱하기 V 제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때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대문자 H로 두면요. EM, G, H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죠? 그래서 H는 2G분의 V 제곱이라는 그런 식이 나옵니다. A를 기준으로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렇죠? mgH가 2분의 1 m v 제곱이 돼서 H는 똑같이 2G분의 V 제곱이 나와서 H하고 H의 크기는 같다. 요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니은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되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 변화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B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의 속도는 똑같이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B의 운동량을 네, 위쪽 방향으로 입히라고 했는데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두겠습니다.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나중 운동량은 EMV, 그러니까 EMV, 즉 EP가 되겠죠. EP가 되고 또는 EMV가 되고 빼기 마이너스 EP 또는 마이너스 EMV가 되기 때문에 4P 또는 4MV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니은에서 물어보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 방향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네, 운동량 변화량 얘기할 때 당연히 운동량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잘 이제 방향 생각해서 구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물어봤습니다.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뭐 물어볼 것도 없이 포텐셜 에너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운동 에너지, 네,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물어봤는데 최고점에 도착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네, A는 B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BC, 질량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ABC를 실로 연결하여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고 있다. B와 C 사이의 간격과 지면으로부터 C까지의 높이는 H로 갖고요. A를 가만히 놓으면 C는 지면에 V의 속력으로 닿은 후 정지하고 B는 계속 낙하여 C에 닿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B가 C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즉 B하고 C가 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A의 속력은 얼마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지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는 떨어질 수 있는 높이가 H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만큼 떨어지고 나서는 C는 얘네들의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C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는 A하고 B만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고 높이는 H만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볼게요.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 건데 첫 번째는 15번 문제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쓰면요. 자, 일단은 B하고 C가 H만큼 떨어져요. 그렇죠? B하고 C가 H만큼 떨어지고 A, B, C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B하고 C가 H만큼 떨어집니다. 네. EM, G, H만큼.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세 개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 그러니까 ABC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m V 제곱이다. 네. C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이 아니고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이렇게 V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C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요때 상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C는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B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A의 B가 없어진 게 아니고 B가 땅에 닿기 직전이니까 A의 속력은 B가 땅에 닿기 직전의 속력과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A,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2분의 1 3m이 아니고요. C가 없어졌기 때문에 2m 곱하기 V 제곱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B가 mgH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 네, 바뀌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얘 속도하고 요 V하고 요 V는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V는 V가 얼마나 나와요? V 제곱은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GH가 나오는 것 같아요. 4GH. V제곱은 4GH가 나오고 V 프라임의 제곱은 여기다가 4GH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4GH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보자. 죄송해요. 4GH가 아니라 3분의 4GH네요. 3분의 4GH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7GH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을 3분의 7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3분의 7GH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딱히 없잖아요. 근데 왜냐면 여기에 GH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V를 바탕으로 표현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V 프라임의 제곱은 3분의 7 GH고 V 제곱은 3분의 4 GH입니다. 그래서 GH를 여기다 넣으면은 V 프라임은 4분의 7 V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은 2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죠.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끊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C가 바닥에 닿기 전, 후로 나눠가지고 보겠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는 지금 보시면요, A, B, C가 같이 움직이는데 얘네 둘이 지금 그죠? mg만큼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MG만큼 작용하고 있고 얘 전체 질량은 3m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3분의 2g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AS를 써가지고 2 곱하기 3분의 2g 곱하기 H는 그 다음에 속도는 V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V제곱이 3분의 4GH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가 바닥에 닿으면은 C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요거 B의 중력 mg밖에 없고요. A하고 B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EM, 즉 가속도는 2분의 1g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AS는 V제곱. 이번에는 V는 이 V가 아니고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V는 요게 맞죠. 그렇죠? V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V 프라임 제곱은 요거 마찬가지로 3분의 7 GH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똑같이 2번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마찰에 없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 A가 수평면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해서 수평면 Q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과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 B가 Q를 2V의 속력으로 통과하여 P를 Q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m2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시고요. 와, 이거 마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 식만 정확하게 세우시면은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A를 볼게요. A 같은 경우에 너무 쉽죠, 그렇죠? A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정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게 mgh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네, 여기 H만큼 위에 있으니까 B는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깎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요 한글을 그냥 식으로 세우면 돼요. 자, 포텐셜 에너지 H만큼 위에 있으니까 EMGH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EMGH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M 그 다음에 2V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찰 때문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아래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쓰시면 되겠죠. 2분의 1 EM V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끝이고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근데 중요한 건 MGH는 여기 구했어요.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4번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압축된 용수철이 고정되어 있는 술에 A와 물체 C가 끼워진 술에 B가 접촉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 질량은 모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M 적어주시고 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용수철 고정 장치를 해제했을 때 A와 B가 분리된 후 A가 왼쪽으로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C의 운동 에너지는 E0이고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해제되고 난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들이 처음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다가 이 압축되어 있는 용수철이 팡 터지면서 얘네들을 양쪽으로 이동시켰겠죠. 그렇죠? 이때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과 후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는 지금 용수철이 압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레가 한 덩어리로 존재하죠. 그렇죠? V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표현을 해보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0이라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밖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원래 없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남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그다음에 요 오른쪽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m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요걸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 답을 봤을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안 돼 있고 E0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냥 두 번째는 V 프라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V 프라임부터 구해야겠죠? V 프라임 구하기. 네. 근데 이 V 프라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럼 여기서는 3mv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A는 마이너스 mv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2m v 프라임이어가지고 v 프라임은 크게 어렵지 않게 2v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요거 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2m 2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3m v 제곱.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얼마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랑 얘랑 마이너스 mv 제곱이고 얘네들은 4m 3m v 제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m v 제곱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3mv 제곱이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3mv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E 제로로 표현해야 되는데 E 제로는 뭐냐면은 C의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C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C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이 아니고요. 나중 순간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쵸? 그림 나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요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2V인 상태에서 C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C 운동 에너지는 C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다 해가지고 2mv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요게 E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mv는 얼마로 표현되는가? 네, 2분의 3 E0로 표현된다.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만 바꾸어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후 A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면서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A는 증가하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0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한쪽에서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 늘어났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0이 돼야, 그러니까 변화량, 그러니까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에 B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일단 둘째 치고 여러분들은 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또는 위치 에너지 증가 감소를 어떻게 논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는 둘째 치고 가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가에서 자, 일단은 지금 얘가 요만큼, 네, 요만큼 EM이 수직으로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요 높이가 얼마냐?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S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안 됩니다. 네. 자, 왜냐면은 지금 A하고 B는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S인 거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높이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H라고 적어 줄게요. 그러면은 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B가 감소한, 그러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냐면은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왜냐면은 B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A, B를 빨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럼 B는 H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떨어졌냐? EMG H만큼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게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얘네 둘 합치면은 3m이죠. 그렇죠? 속도 v 제곱. 뭐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B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v 제곱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면은 B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그죠? 네.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B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거에다가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를 빼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거는 E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3mv 제곱이 아니고 B 같은 경우에는 질량 2m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2mv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E0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에서는 A가 지금 H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 B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고요. 그렇죠? 똑같이 MGH가 2분의 1 2분의 1 3m v 제곱. 여기서는 v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v 프라임으로 적겠습니다. v 프라임. 네, 이렇게 이제 적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다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mgh 빼기 2분의 1 m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얼마인지를 얘랑 이제 비교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네. 요 v제곱 대신에 요거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로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로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다가 넣으면은 네. 3분의 2 mg,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 mgh가 나와요. 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mgh에다가 요거를 빼면은 3분의 4 mgh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E 제로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게 얼마냐면은 3분의 3분의 1, 그죠? 3분의 1 mgh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3분의 2 mgh 3분의 2 mgh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답은 여기서 제가 계산 여기서 잘못했네요. 네. 요게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4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3분의 4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2가 3분의 6이니까 빼면은 3분의 2 mgh가 나오게 되고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1, 2,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C를 끊었대요. C를 끊은 뒤에 AB가 0.1m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속력, 여기서 A의 속력은 뭐 A의 속력이나 B의 속력이나 매한가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를 끊었어요. 끊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때 C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A, B의 역학적 에너지, 그냥 요 용수철까지 포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B의 역학적 에너지, 용수철까지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은 왜 있느냐? 첫 번째 그림은 왜 있냐면요. 이 용수철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늘어났겠지 당연히. 얘네들이 무거워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늘어났냐? 우리가 탄성력은 F는 KX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쪽 방향으로 F기 때문에 마이너스 KX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정지해 있냐면은 얘네들이 작용하는 중력이랑 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탄성력은 얼마냐? 30N.
이 BC의 무게가 30N이기 때문에 네, 탄성력은 30N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사실 가지고 F가 30N, 그러니까 즉 탄성력이 30N이라는 거는 용수철 상수가 100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맞혀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에서 이제 질문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이 BC가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즉 중력이죠, 그렇죠? 이 중력하고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지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0N의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성력은 30N이어야 되고 용수철 상수가 100이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는 0.3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위쪽으로 0.1m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원래 지금 0.3m만큼 내려가 있었는데 위쪽으로 0.1m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용수철 0.2m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0.3m 늘어나 있었는데 0.1m 줄어들었으니까 0.2m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딱 기준선을 요렇게 이제 그으면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라오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 네,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2kg짜리는 제일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빵, 운동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빵,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100이죠. 그렇죠? K 100. 그 다음에 X제곱, X는 0.3입니다. 0.3의 제곱이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때는 탄성, 중력, 포텐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까지 세 개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라왔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아직 0.2m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그다음에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2의 제곱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kg짜리가 0.1m 올라왔죠. 그렇죠? mgh에서 2 곱하기 10 곱하기 0.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2분의 1 3kg 곱하기 v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에요. 22번이고요. 그림과와 같이 원래 길이가 4L인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의 연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이 되어 A가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4L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L만큼 압축돼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나는 가에서 힘을 제거하였더니 힘을 제거하면 튀어 올라가겠죠. 그죠? 튀어 올라가서 OL이 되었을 때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요. 원래 길이가 4L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최고점에 있을 때는 용수철이 L만큼, 그죠? L만큼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3L만큼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요. 요때는 L만큼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 K의 3L의 제곱이 2분의 1 K의 L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L이니까 총 5L이잖아요. 4L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mg
H 4L 요만큼.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는 나에서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해서 용수철 길이가 2L이 되었을 때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제 2L만큼이고, 그 다음에 얘가 물체는요 지금 아직 L만큼 위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는 4L만큼 위에 있다면 여기서 L만큼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만 풀면은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네, 요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뭐랑 같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2L의 제곱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l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얘를 여기 넘겨가지고 빼면은 2분의 9에다가 2분의 1을 빼면 2분의 8, 4잖아요. 그죠? 4KL 제곱. 4KL 제곱은 4mgl이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mg는 KL이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여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2분의 9KL 제곱에다가 2분의 4KL 제곱, 여기 mg가 KL이라고 했거든요. KL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2니까 2분의 3 KL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이 돼가지고 v는 루트 n분의 3KL, V는 루트 n분의 3KL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KL 대신에 mg를 넣어가지고 이제 풀면은 답은 1번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